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1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 지식방송 북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인의 고성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한국의 가치투자를 말하다의 저자이신 한국일보의 이민주 기자님 모시고 앞으로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워렌 버핏 한국 가치 투자를 말하다, 이런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네. 그 서점에서 그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참 많은 책이 있었고, 그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워렌 버핏을 직접 만나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회를 직접 취재를 하고, 네. 자회사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경험을 쓴 책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워렌 버핏에 관한 본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워렌 버핏을 언제 만나신 건가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5월 5일, 6일, 이틀간, 네.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워렌 버핏을 2번 만났습니다. 네. 자, 워렌 버핏하면 다 알건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많은데, 예. 이분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그게, 현재는 되게 유명하신 걸 알고 있는데, 예. 과거에는 어떠셨는지,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 부호율을 보면은, 네. 부를 쌓은 방식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분인데, 창업가가 있고요. 네. 자기 사업을 일구어서, 네네. 부를 쌓은 분이 한 분 계시고, 네. 또 하나 분들은 인헤리티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상속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키우는 네네. 분이 한 분 계시고, 네네. 그 나머지에 이제 아주 드물게,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분들이 비율이 많지 않은데 네. 그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워렌 버핏은 이 투자만으로 해서 네. 세계 최고 부자가 된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세계 부호 1위라는 것보다 저는 이제 기부 1위라는 게 눈에 띄네요. 예. 네. 워렌 버핏은 제가 워렌 버핏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세계 부호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데 네.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분,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분은 역시 이 부호 중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부자 되신 분도 물론 세계 1000대 부호에 많이 껴야 되겠지만 예. 여기 두 번째 이 칸에 많이 좀 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예. 네. 이분은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젊으셨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분은, 평생을 투자만 해온 분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마하에서 태어났고, 네. 오마하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의 지도인데, 네. 미국의 지도를 펼쳐보면 딱 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를 치면 아주 시골, 네. 시골 벽촌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주식 중개인이었는데, 그래서 주식을 알게 되는 주식을 알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투자를 공부를 했고, 네. 월스트리트에서 잠깐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네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네.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26에 시작을 했는데, 26살이에요? 예, 네. 자기 돈 들어간 건 $100였고, 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한테서 $10,000를 모아서, 네. 그 돈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부를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불이면 1,000,000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돈으로? 예. 네? 1,000,000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80조 원을 만든 거네요. 예, 예. 26살 때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쭉 예. 일관성 있게 해가지고. 예, 예. 대단한. 이게 얼핏 느끼지 않는데, 네. 실은 그게 또 수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1,000만 원을 네. 해마다 약 25%씩 늘리면은 40조 원이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요?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지금 78세까지. 78세니까 거의 지금 50년간이네요. 예, 52년간 복리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복리로 해가지고 네, 25% 하면은 연 26%. 대충 이 정도 액수가 나올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분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가치관 물어보기 전에, 저는 얼핏 이분이, 예. 뭐, 이렇게, 투자에 규제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그런 JP 모간 이런 데서 저는 경력을 쏙 사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충청북도 어떤 시골에서, 이거를 26세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네요. 지금도 거기 계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제가 이분은 좀 관심을 가진 일이기도 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참 많은데,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참 본받을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항상 하는 말씀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적인 지능 지수라든가, 건강을 갖고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을 갖고 태어나는 게, 확률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활용을 할 줄 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부를 쌓은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 쌓은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투자의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분이 네브라스카 이분이 모교 대학교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랑 같이 가서 둘이서 대담한 걸 우연히 봤는데 정말 그때 저도 놀랐어요. 이분의 가치관 같은 백품의 나눔의 어떤 가치관이 확고하더라고요. 아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년에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 만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따기 아니지만 돈도 엄청나게 점심 한번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렵습니다. 한 끼 먹는데 얼마였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베이에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원쯤에 낙찰이 됐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상당히 좀 큰 액수죠. 근데 기자님이 29억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죠? 근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다행히 저는 기자 신분이었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요청서를 버크셔 대회에 보내서 다행히 제가 버크셔 대회 측에서 허락을 받아서 제가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은 아주 늦게 버크셔 대회 측하고 컨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4월 19일이면 행사가 5월 5일날이었다고 했잖아요. 보름 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 전에. 제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실은 그때가 제가 마침 비즈니스 스쿨에서 2학년이었는데 학업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사실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냥 힘들었었는데 버크셔 대회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보름째쯤 되는 날에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메일로요?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버크셔 대회에? 없었습니다. 버크셔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대충 이제 찾아봐가지고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대충 보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절실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어느 기자인데 한국에서 워렌 버핏과 버크셔 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그걸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대표적인 대표로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걸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주면은 내가 잘 취재를 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잘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절실하게 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레주메도 아주 그냥 썼고 또 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서도 제가 직접 영문으로 만들어서 정성 들여 썼습니다. 그걸 또 미국인한테 피드백도 받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정성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게 좀 먹혀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답장을 바로 받으셨네요, 보니까. 예, 그날 보내고 그 다음날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분이 되게 좋으셨겠어요. 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그렇게 빨리 답장을 온 거에 대해서. 게다가 그 이메일에 뭐 이메일 보니까 저한테 그 이제 크리덴셜,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는 그 소식과 함께 네. 오마하가 그 묵을 곳이 많지 않은데 지금 묵을 곳이 필요하면은 그 내가 주선을 해주겠다는 걸 친절하게 그런 그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은 좀 감동을 했고 나중에 그 만났습니다. 그 직원들을. 네. 근데 그 직원들을 보니까 그 버크셔레웨이의 기업 문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신분의 고하보다는 네. 어떤 그 진실성을 중요시한다는 걸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임주 기자님께서 뭐 버크셔레웨이의 아주 고위층을 미리 알았던지 아니면은 워렌 버핏을 미리 알았던지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무대뽀로 지금 거의 행사하기 보름 전에 여러분은 메일을 보내신 거죠. 모르는 것들 예, 이메일 뒤져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정성이면은 진심을 다하면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주총이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정기 주총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막하기 전에 워렌 버핏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일정이 없던 거였죠? 예, 일정이 없었고, 즉석에서 그 워렌 버핏이 나타나서, 네. 기회가 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은, 손을 들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네. 질문을 대충 한 20회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대한제분 말고 네. 그 매입한 주식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개인적으로 대한제분에 투자했다는 그 소문이 났었는데 네. 혹시 그 대한제분 말고 혹시 매입한 종목이 있으면 혹시 나도 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적인 예, 그런 동기도 있었고 해서 네네.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한제분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구했느냐? 사실 궁금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포스코 주식은 왜 매입했느냐? 네. 그 당시에 그 전달에 그 버크셔레웨이가 사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그 사업 보고서에 포스코를 매입했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말 버핏이 왜 포스코를 투자했을까라는 것에서 궁금증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답변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철강산업의 비즈니스 전망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좀 깊게 기억을 해서 네. 그 부분도 제가 그 책에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폐막일날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물어본 질문은 뭐였나요? 공식 기자회견 때는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 요지는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안 된다는 그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도 크니까 가치 투자가 가능한데 한국은 수출의 비중도 높고 변동성도 커가지고 과연 가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버핏에게 질문을 한마디로 한 게 아니고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투자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했고 제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답변이 이거였나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무가치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요지가 그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시장을 어느 종목을 분석하든지 간에 똑같은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정말 가치 투자가 가능 안 하다면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non value investing을 해야 되느냐? 라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재테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워렌 버핏을 어떻게 보면 임직기에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 가치 투자란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요번 이 슬라이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가치 투자란 어떤 겁니까?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돈을 묵혀두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요, 이게 정의가? 그 실은
가치도에 대해서 실은 아주 의문이 많고, 가치가 안 된다는 의견도 저는 아주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요지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워렌 버핏처럼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책을 쓴 분도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서, 그런 분들 하는 분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슬쩍. 이분이 과연 얼마나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슬쩍 질문을 해봅니다. 네. 그 질문을 해보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은, 네. 이분이 왜 주식투자로 실패하는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워렌 버핏 전략인데, 매수하기 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안 하고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짚어보지 않고, 네. 워렌 버핏처럼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지금 매수 보유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예.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주식 사가지고, 그냥, 몇 년간 묵혀두면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는 기업을 잘 분석해가지고 쌀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까?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가치 투자는, 매입할 때 사실상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네. 정말 집을 사듯이, 네.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네네.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네. 과연 전망성이 있는지, 경쟁자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상당한 투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대충 남들이 사니까 사서, 투자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봅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쌀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정말 싸다라고 알려면은 어느 정도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넘어야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쭉 읽어 나갔을 때, 네. 정말, 이 기업은 매입할 만하다. 라는 어떤 느낌 정도가 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경지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시고, 네. 재무제표처럼 모르는 분들이라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직장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은, 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직접, 아까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워렌 버핏이 나왔지만, 직접 만나보시니까 이분의 인상이 어떠셨나요? 제가 실은 취재를 할 때, 네. 정말 꼼꼼히 제가 이분을 직접 뵈면서, 어떤 차림새인지를 제가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기자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정말 양복이 정말 허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디 샀냐고 여쭤보지 않았지만, 월마트나, 아니면 자레아 페일리스에서 산 양복이 이미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마트 패션.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마트 패션이거든요. 네. 넥타이로 정말 분명히 그냥 길거리 넥타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길거리 넥타이. 예. 그리고 제가 워렌 버핏에게 당신의 가치 투자를 한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지갑을 주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는데 제스처라면 안 줬다는 겁니까? 실은 갖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찍힌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도 아주 유심히 봤는데 네. 정말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지갑이 경매로 없어져가지고 한 우리 돈 한 1,000만 원 정도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놓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구두도 정말 이 구두는 물론 워렌 버핏의 구두는 아닌데 이런 스타일의 아주 평범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이 사는 집은 어떤가요? 네. 예, 제가 집에도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네. 물론 이제 허름한 집은 아닙니다. 오마하가 인구 한 40만의 도시인데 네. 그 오마하에서 약간 중산층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되니까 물론 허름한 주택은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훨씬 으리으리한 집에 살 수 있는데, 이 정도 2층 집에서 단출하게 살고 있고, 그냥 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은 그냥 담을 쳐놓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주 흥분하게. 담이 없어요? 담이 없습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돈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보디가드를 막 대동하고, 4명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검은색 안경 막 이렇게 하는 검은색. 근데, 이분 집은 이게,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돼 있나요? 저 처음에 그래서 몰라봤습니다. 다른 집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이, 워렌 버핏 집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담도 없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좀 더 가까이 들어가니까, 백인 경비원이 와서, 그냥 좀 물어보더군요. 왜 오느냐.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사진을 찍고 싶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런 분들하고는 좀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이분이 가는 단골 음식점이 있다면서요? 제가 거기로 가봤습니다. 버핏 집에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인데, 고라치 레스토랑인데, 아주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은 아니고, 대중 음식점이 있는데, 종업원도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뚝뚝한데, 다만 음식을 참 푸짐하게 해줬습니다. 버핏이 여기 와서 꼭 주문한다는 티본 스테이크. 그러니까 쇠고기 T자형 뼈로 만든 스테이크를 주문해봤는데, 아주 그냥 푸짐하게 만들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인 기준에 한 25,000원 정도 하니까. 4명에서 25,000원.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삼겹살 수준이네요. 그래서 삼겹살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버핏 자주.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 식당에 가면 버핏을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날에, 제가 가기 직전에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하고 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나서 온 겁니다. 그러면 괜히 이베이에서 29억 원짜리 경매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오마이 호텔 값도 쌀 텐데, 여기서 이 식당에서 그냥 죽치고 있으면 만나겠네요. 말씀 듣고 보면 그것도 간거리긴 하겠네요. 자, 워렌 버핏의 사무실은 어땠나요? 제가 사무실 있는 빌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빌딩이 14층 건물인데, 꼭대기층, 그러니까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한 층의 면적이, 대충 300평. 300평. 인원은 19명입니다. 19명. 그러니까 19명이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은, 버크셔 해외의 규모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버크셔 해외가 55라면은, 삼전은 대충 45점 되는데, 삼성전자의 본사 직원이 500명입니다. 500명이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500명인데, 버크셔 해외는 1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이 그렇지, 실제로 R&D, 생산, 이런 매출 발생시키려면 몇만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많아질 겁니다. 19명이 118조를 매출 올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 사람이 거의 10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요? 인당 매출액이? 19명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버핏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2000년에 제가 파워포인트 나온 건데, 2000년에 19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인수를 8건을 했고, 아마 기업 인수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은, 인수 한 건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19명이 한 해에 8건을 한 겁니다. 그게 덧붙여가지고, 버크셔 해외가 이제 행정적인 절차, 납세 신고서를 하는데, 4,896페이지에 이르는 납세 신고서를 했고, 작성을 했고, 여기 덧붙여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수정장을 25,000장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크셔 해외는 자선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자선단체에 자금을 분배하는데 3,660곳을 했다고 합니다. 19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는데, 직접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주총을 직접 갔다 오신 건데요. 주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도대체 몇 명의 주주들이 오는 건가요, 여기는? 작년에 2만 7천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제가 갔을 때. 네. 올해는 3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소가. 네. 오마하 외곽에 있는 그 퀘스트 센터라는 곳인데. 체육관 같은 건가요? 예, 우리로 치면은 잠실 시내체육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여기 이제 주주들이 그 삥 둘러 앉아있고. 네. 보다시피 맨 가운데 이제 워렌 버핏과 그 찰스 먼거 부회장이 앉아있고. 여기요? 예. 그 바로 맞은편에 이제 그 미리 질문권이 허락된 주주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요? 예. 네. 한 50명쯤 될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하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질문들은 뭐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네.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도 그 10살 좀 돼 보이는 그 어린이 10살이요? 예, 예. 네. 그 어린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항상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네. 와서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하고 심지어 또 뭐 아주 나이 많은 한 70대 되는 분도 있고 네. 여성분도 있고 네. 뭐 인도에서 온 분도 있고 참 네. 다양합니다. 질문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실총인데도 네. 아주 뭐 개인적인 질문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뭐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네. 부부 금수를 줬다면 어떻게 하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네. 그런 질문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문제인데 네.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실은 주주총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버핏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마의 현인이라고 그렇게 예. 말씀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분위기가 예. 꼭 동아리 모임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주주총회도 네. 이런 주주총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네요. 예,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주주총회는 뭐 무슨 이상한 말 나올까봐 미리 구사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배치시키잖아요. 예, 사실 좀 그런 게 지금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기는 또 다른 어떤 뭐 전시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 바로 전에 봤던 그 주주총회 주주와의 대화가 하이라이트고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쯤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퀘스트센터의 1층에 한 축구장 두 배쯤 되는 아주 넓은 공간에서 네. 그 버크셔대웨이의 그 자회사가 파는 상품을 다 진열을 한 겁니다. 네. 버크셔대웨이는 자회사가 한 70곳이 있는데 70개가 됩니까? 예, 네. 70개쯤 되는데 지금 보이는 개구리처럼 보이는 게 여기 왼쪽이에요. 예, 네. 심지어 데코라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의 상징물인데 네. 워렌 버핏의 자회사인 그 가이코라는 보험사의 회사 상징물입니다. 네. 가이코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 게코라는 도마뱀을 쓰입니다. 네. 가이코 보험사를 보험 상품을 파는 곳이고 그래서 그 저스틴 브랜즈라는 그 상품을 파는 그 판매대입니다.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회사가 70개나 된다고 전 금시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이야기가 이 버크셔대웨이, 그러니까 월버핏이라는 요 회사가 거의 투자로 수익을 아까 매출이 118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이게 거의 투자로 나는 게 아니라 그럼 자회사에서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버크셔대웨이는 출발은 투자로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기업 인수를 하다 보니까 자회사가 점점 많아져서 예전에는 그 투자가 9, 그다음에 자회사의 수익이 1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쯤 지나고 나면은 투자가 1이 되고 자회사가 9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실은 지금은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이게 좀 더 가까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데들을 뭐 거의 독립적으로 자율 경영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율 경영을 하기 때문에 본사 직원 19명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자회사 중에서 뭐 제대로 수익이 안 나거나 하면 다 자연적으로 또 이게 도태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일은 참 드문데 왜냐하면은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기업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최고 경영자도 믿을 만한 최고 경영자를 처음부터 고르기 때문에 회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도 같이 경영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뭔가? 요거는 전야제 같은데요? 전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마하에 네. 그 보르샤임 보석가게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그 자회사 그 앞에 네. 아주 넓은 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주차 공간에 이제 테이블도 놓고 텐트도 치고 해서 약간 그 파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네. 여기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네. 아주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참석하는 분들은 다들 뭐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일단 그 버크셔 해대베이 주주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 워렌 버핏을 좋아한다는 그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네. 일단 그 돈이 많습니다. 여기 네. 참석하는 분은 그 버크셔 해대베이 주주인데 네. 버크셔 해대베이 주식이 대충 1억 원이 넘습니다. 네? 한 주가요? 예, 그러니까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억대 네. 부자니까 네.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걸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서로 친하게 어디서 왔느냐, 뭐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 한국인도 꽤 있었나요? 한국인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자,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 버크셔 대회 주주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쪽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이거 뭐 쇼핑몰 같은데. 예, 주주총회 기간에 그 오마하 시내에 그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라는 가구점이 있는데 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가구점이고 가구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뭐 TV라든가 뭐 이런 전자제품도 팝니다. 이 제품을 하는 그 버크셔 대회 주주총회 기간에 할인 세일을 해서 주주총회 주주들이 아주 뭐 많이 쇼핑을 합니다. 네. 직접 가봤는데 제가 네.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네. 저는 실은 뭐 물건을 잘 볼 줄 모르는데 네. 집사람이 이걸 보고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산다고 하면서 아주 놀라더군요. 네. 예.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축제네요. 네?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워렌 버핏이 오마의 현이라고 그러지만 워렌 버핏이 멘토로 삼는 분이 있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현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은 현인도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찰스 먼거 부회장이신데 여기 계신 분이죠? 이분이죠? 예. 네. 워렌 버핏보다 6살이 많은데 워렌 버핏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찰스 먼거에게 네.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제 2인자로 두고 있다는 것도 참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예, 두 분이 실은 두 분 다 오마하 태생인데. 네. 고향이고 실은 사는 곳도 거의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었고.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에 나서면서 네.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투자자가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이제 물어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만나면서부터 서로 대단하다는 걸 서로 알았다고 합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 거군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봤다고 하는 게 제갈량과 방통 뭐 그런 예, 만남이었겠네요. 그럴 겁니다. 네. 자,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 후배들한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좋아한다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분이 좀 강조하셨는데, 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실은 워렌 버핏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사실인데, 네. 투자만 잘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워렌 버핏은 투자만 잘하는 분이고, 네. 그 나머지는 실은 정말 너무 서투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아들이 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잔디깎기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텍스 기기도 사용할 줄 몰라서 상대방한테 텍스를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치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주 말을 잘하는데 대중 앞에서 말씀 잘하던데 보니까. 네. 예. 근데 실은 이게 굉장히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은 약간 대인 공포증 비슷한 게 있어서 사람 앞에 나서면은 되게 말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치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이분이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주 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실은 좀 듣기가 좀
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빨리 하는데, 네. 그것도 약간 대인 공포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네.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한 주당, 네? 예. 1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저도 사실, 이런 분 한번 좀 뵙고 싶은데, 예. 네? 주식이 한 주에 1억이면, 예, 어떻게 사서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예.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떻게. 실은 그 질문은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버크셔 대회에 참가하려면은, 네. 일단 주주총회니까, 네. 참가 자격은 당연히 주주한테 있는 겁니다. 네. A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버크셔 대회 주식. 네. 물론 이제 1억 원이니까 참 쉽지 않은 금액이고. 네. 그래서 지금 버크셔 대회가 만든 게 실은 비주입니다. 비주요? 예. 네. 딱 가격이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 주식을 사는 이유가. 네. 대부분 다 실은 버크셔 대회 주주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선주 같은 건가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이 없는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주총회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게스트 자격을 소정의 피해를 받고 참가 자격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실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참가하는 관련된 정보를 아시려면은 버크셔 대회 홈페이지 가는 게 가장 빠르고. 네. 제가 무슨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 카페 제 책 이름 그대로입니다. 워렌 버핏 한국의 가치를 말하다. 네. 여기도 제가 관련된 정보를 놨으니까 네네. 들어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웬만한 글로벌 컨퍼런스라든지 예. 금관갑은 참가비가 몇백만 원 하거든요. 예. 네. 예. 몇백만 원 내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선주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예. 그럼 우선주 같은 거를 300만 원 사면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정말 한번 이런 분들, 워렌 버핏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분 또 언제 앞으로 몇십 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죠? 그것도 참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크셔의 주식은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손실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먼저 질문하신 분들, 저희 gnar.com 사이트에 등록할 때 미리 여러분 댓글로 사전 질문할 수 있거든요. 거기 질문한부터 먼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질문 중에서, 이 질문 괜찮네요. 좋은 질문이라면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 하신 분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가 잡히사연의 책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네네. 자, 먼저, 김정신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워렌 버핏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굴뚝산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닷컴 버블 때 투자 안 했었죠. 닷컴 쪽에. 그린 IT가 화두화된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치 투자의 핵심을 여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서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군요. 네네.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은 자기 투자 방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주식, 이해할 수 있는 주식,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기업을 중요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은 버핏이 실은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비즈니스의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항공산업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항공기 한 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거보다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캔디를 만드는 피지 캔디 이런 건 사실 자본적 지출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업을 좋아하고 실은 자동차 산업도 워렌 버핏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자본적 지출이 많아서 그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명칭, 아이디가 토리고고라는 분인데요. 예, 예. 지금과 같은 급격한 환율 변동과 베어밸리 마켓장에서 PBR 재무제표로 기업 가치를 파악한다는 게 소용있는 일인가요? 저평가된 기업이 수두룩한데 가치 투자란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인플레, 장기적 경제 불황, 이럴 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하고 하셨는데요. 예. 무슨 질문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시 말했던, 답변과 좀 연관성이 있긴 한데, 네. 그, 가치 투자를 하면은, PER, PBR, 이런 거 참 중요한데, 저도 지금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취미이기도 하고, 네. 저도 그게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네. 그런데 PER, TBR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PER, TBR 이런 걸 한다 이거 기업이 요즘에, 조작을 한다고 할까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좀 더 많은 재무제표를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라는 게 물론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투자라는 걸 제대로, 투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투자가 수익을 나지 않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재를 공부해서 1등을 한 사람이 있고 꼴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꼴찌를 한 사람이 그 교재가 정말 나쁜 교재이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나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 논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지라는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뿐만 아니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예. 있으신가요? 예.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이런 공개적으로 초빙해서 투자와 가치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실은 가치라는 게 독특한 주식투자 방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멀리는 가치 투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네. 워렌 버핏의 가치투자만이 아니고 실제로 증권 업계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가치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실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이제 그런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가지고 또 워렌 버핏은 쓰는 것도 잘 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사회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건 저도 좀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진정한 모범을 보이는 가치 투자 같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승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워렌 버핏이 활동한 시기는 미국 대공황 이후로 보입니다. 최근에 버핏이 투자한 상당액이 큰 손실을 보았는데 대공황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최근의 손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워렌 버핏이 최근에 손실을 본 건 사실인데 지금 손실을 본 것을 가지고 투자에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주식의 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저가에 사서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 질문하신 분 중에서 김정신님, 그다음에 필명이 단지신 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강용구님 질문하셨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버크셔 네이버스인지 그런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금액이 되는 거가 무슨 문제겠죠. 물론 아까 우선주 같은 거 사면 되겠네요. 물론 지금 저 온라인으로도 미국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훈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면 기간은 얼마 정도를 정해서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장세라든가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걸 지금 매일매일 기사를 쓰는데
정말 참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암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누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분이 좀 그분이 과연 제대로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기간을 얼마나기보다는 지금 얼마나 저평가된 주식인가라는 걸 판단을 해서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요즘에 주식을 많이 좀 관심을 있게 보는데 네. 딴 건 사실입니다. 네. 가치에 비해서 네. 가격이 훨씬 싸게 나와 있다는 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워렌 버핏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종목을.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께서요. 미국처럼 자유 경쟁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는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저도 지금 질문이. 예.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말씀은 미국 시장은 완전한 자유주의 경쟁,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인데, 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규제도 많고, 네. 아마 이런. 네, 그거 같네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네. 실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과 네.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은 근본적으로 네.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과 답변한 것과 비슷한데, 네. 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원리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정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과 증시 등 앞으로 재테크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개인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의견은 있는지요? 예. 실은 주식,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많은데, 네. 저도 물론 직장인입니다. 네. 전문 전업 투자가가 아니고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네. 시간을 쪼개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입장인데, 직장인들은 이 점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해주고 싶은 말씀은 시간의 한계를 항상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네. 직장인도 참 중요한 거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동산만 공부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만 공부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투자라든가 어떤 비교의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할까 투자를 할까 라는 건 제가 부동산을 모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투자라면 투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관심 분야를 좁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진구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멘토분들은 기업의 투자 가치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도 한 가지라는데 말이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워렌 버핏 투자 방법은 맞지 않다. 개인 투자는 따라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고, 신문도 많이 소신치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과 비슷합니다. 워렌 버핏 투자 방법은 실제로, 제대로 따라하면은,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참 많이 느끼는데, 요즘 이제 은행 예금 예를 들어서 7% 8%라면은 아주 고금리라고 해서 네. 아주 많은 관심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 넣고 들어서면은 네. 주식투자의 연수익률이 7% 8%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네. 주식투자를 하면은 수백 %, 수천 % 수익을 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실은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서 한 15% 연수익률, 한 20%는 내는 건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험치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은 은행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가치 투자가 정답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강영구님, 질문에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 다음에, 이진아님께서 하셨는데요. 예.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았고 이 책을 통해 어떤 정보를 전달하시는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일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투자 지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투자 지식은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네.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도 한데 네. 그대로 투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네. 투자를 하는 건 정말 당연히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재강님께서 그분의 투자 원칙이 가치평가라고 했는데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 투자의 토대 및 기준이 되는 것이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이외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의견 나누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하셨는데 재무제표 분석 이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일 겁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은 실은 재무제표도 중요시 하지만 네. 과연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그 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인가를 참 중요시합니다. 네. 또 경영진 이라든가 무형자산도 참 중요시합니다. 네. 자, 윤재강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조진구님도 이메일과 주소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그 자녀는 어떻게 뭘 하시나요? 네. 워렌 버핏은 이남 일녀입니다. 네. 근데 큰딸 수지는 워렌 버핏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저도 봤는데 버크셔 해더웨이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네. 제작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수지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큰아들은 하워드 버핏인데 네. 좀 공식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오마하 시의원 이런 거 좀 하셨고 네. 둘째 아들은 아티스트입니다. 네. 정말 워렌 버핏의 부인이 문화적인 감성이 뛰어난 분이었는데 네. 그분의 피를 받아서인지 둘째 아들과 큰 딸이 문화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새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기, 그렇습니다. 근데 새 책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실은 질문을 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네. 제가 가치 투자를 하면서, 투자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의외로 투자 지식에 투자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워렌 버핏처럼 재무제표 읽는 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재무제표를 그냥 쭉 순서별로 나열을 한 겁니다. 네. 대조대표의 네. 자산, 부채, 자본, 수박의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읽는지, 네. 현금 흐름표는 뭔지, 네. 이거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상식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삼을 만한 기업이 있는지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그냥 일반 방송, 지상파 아니니까요. 그냥 제 카페가 보시면은, 네. 진짜 관심 있는 기업을 제가 좀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네. 카페 아시죠? 아까 카페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naver.com에 한국66, 그죠? 예. 네, 네이버 카페 워렌 버핏 한국의 가치 투자를 마다. 여기 가시면 몇 개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네. 자, 이제 3시 지금, 5시가 5시 54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라는 게, 어렵지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 지금 가치 투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하는 것은, 제대로 방법론에 있어서, 네. 참 제대로 짚어주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 투자가 아니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다른 방식에 들어서 기술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치 투자가 있고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주식 투자 수익률을 올리면 되지, 네. 재무제표 볼 필요가 있느냐, 네.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다.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네. 라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마치 공부를 하지 않고 1등을 해보겠다. 1등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했느냐. 컨닝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와 비슷하지 않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하고요. 다음 주 북포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꿔놓은 남자. 이게 김정호처럼 지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천공항 있죠? 인천공항 영종도 그거를 실제로 이제 상상하시고 그걸 실제 구현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현재는 이제 인천공항에 계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요새 로봇 산업, 로봇 미래를 말하다 그런 데 가지고 특편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해주신 게스트로 오신 한국일보의 이민주 기자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맨 왼쪽에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있거든요. 네. 안광희 씨, 잘하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